그 어떤 정체성도 이제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잃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정체성도 중요해졌고 예술가라는 정체성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들을 약간 지키고 싶다면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어떤 단계로 이 정체성을 뭔가 지키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자아예술가 엄마 편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엄마됨과 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김다은님의 이야기와 또 엄마됨에 관한 김다은님의 시각을 담을 예정인데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은이라고 하고요. 예술가라기보다는 문화예술 기획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조직이나 프로젝트를 거치다가 팀으로서 팩토리 콜렉티브로 활동을 했었고 작년 2020년에는 그 팩토리 콜렉티브에서 만난 여혜진이라는 분과 문화예술 기획 그룹을 만들어서 다단조라는 걸 결성해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풀어나가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세계의 정체성, 여성이자 엄마이자 기획자인 것,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제가 단단하고 건강하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그런 노력과 저의 기획력을 섞어서 자아예술가 엄마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의 엄마들이라는 이런 출판 프로젝트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자아예술가 엄마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아예술가 엄마는 먼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9년에 문예진흥 기금 그 청년 국제예술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제가 기획한 독립 출판물이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또 한 분은 뉴욕을 기반으로 한 시각예술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엄마이자 예술가인 분들을 10인을 인터뷰를 하고 또 그분들의 글을 받고 해서 엮어낸 책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하고는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게 섭외가 된 건지. 이름을 이렇게 알거나 이렇게 뭐 인사 정도 하는 분들, 한국 분들은 있었지만 해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해 초에 다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미 저는 그때도 주제를 엄마됨으로 잡았었고 한국의 엄마 작가들, 덴마크의 엄마 작가들을 같이 묶어서 뭔가 전시를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미 그때 덴마크 작가들을 좀 섭외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 섭외한 것은 제가 팩토리2라는 공간에 있었잖아요. 팩토리라는 공간이 15년, 지금 16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한국 국내외 예술가들과 많은 협업을 해왔던 터라 이전에 팩토리를 거쳐간 약간 덴마크 작가들을 좀 쉽게 찾아보고 또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쉽게 승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섭외가 되고 또 그 예술가를 통해서 제가 또 추천을 받았고요. 한국 작가 같은 경우에 저도 아름아름 좀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예술과 엄마됨이라는 게 이제 공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이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다른 엄마분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예술계와 비예술계의 좀 차이라면 한창 활동 중인 그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그런 예술가나 또는 저처럼 이제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에 비혼이거나 또는 무자녀인 그런 기혼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장인 같은 분들 경우에 가정을 꾸린 분들이 좀 더 다수인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예술가들의 모임에 갔을 때 제가 되게 소수인 입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약간 분위기가 가족을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있다든지 하는 동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고
직장인들이 뭐 9 to 5, 9 to 6 막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동안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환경 안에서 일을 한다면 이제 예술가들은 딱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유롭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24시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이제 출산, 뭐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친 이런 엄마들뿐만 아니라 또 육아에 많이 매진하는 또 아빠분들도 많이 계신데 본인의 이제 예술을 해야 되는, 예술 활동을 벌여야 되는 시간의 어떤 조율이라는 게 조절을 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또는 어떤 기획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예술 활동을 벌일지 같이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예술 외에 또 시간들도 많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좀 시간의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술이 자아 실현을 위한 뭔가 자기의 활동이 아니고 예술가도 그 직업이고 그리고 막 그거 안에서 또 경제적 활동도 해야 되고 제약이 많을수록 되게 버거울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육아를 하면서 또는 엄마가 된 사람들 또는 아빠가 된 사람들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국내에서 좀 예술가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네. 한편으로 그래서 어쩌면 저 역시도 이 책을 기획했던 처음 의도는 막상 이제 제가 엄마가 됐고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과 기획자분들, 저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엄마가 되고 났는데 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도대체 예술하면서 엄마인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또는 잘 안 드러나는 건가? 아니면은 있는데 제가 잘 눈치를 못 챈 건가?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연대가 있나? 그런 걸 계속 이제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저도 이런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엄마이고 뭐 이미 또 아이를 다 키운 어떤 선배로서 입장에서 저도 약간 멘토링도 받고 싶고 뭔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은 제 눈에 안 보이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만든 게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 어떤 연대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개인 단위 또는 집단을 이루는 어떤 개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씨앗이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떤 저의 예술 프로젝트로서 어떤 기획으로서 자아예술가 엄마를 기반 삼아 어떤 연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든 끝에 느낀 어떤 감정이라던가 얻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이런 것도 있다면. 처음 기획했을 때 제목이 자아예술가 엄마가 먼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너무 고민만 하다가 딱 자아예술가 엄마. 그래. 내 얘기면서 예술가면서 엄마 얘기 맞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지었는데, 이 직관적으로 지으면서 엄마라는 것을 이제 얼마만큼 드러나야 될까? 그러니까 꼭 엄마인 사람들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엄마의 얘기라기보다는 여성의 얘기기도 하고 딱 내 동료의 얘기인 거예요. 동료의 책이라고 읽어주면서 많은 남성 예술가 분들도 같이 읽어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발동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다만 그 와중에 또 한 남성 어떤 건축가 분이 제 책을 사주셨는데, 비혼이신 분이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하신 말씀, 나는 엄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엄마이자 예술가인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책을 사주셨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이 고민을 단순히 여성의 문제 또는 뭐 엄마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이 우리가 함께
뭔가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응원이 있었을 때 되게 저는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터뷰하고 이제 그 예술가분들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예술가분한테 드리는 질문에서 육아하고 막 이렇게 임신, 출산 겪으면서 사라지는 그런 여성 예술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왜 그걸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꼭 단절,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라진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저도 막 복귀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 안절부절하면서, 과연 다시 내가 이렇게 막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또 너무 컸던 상황, 이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주변에 또 그런 케이스들을 봐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 어떤 정체성도 잃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정체성도 중요해졌고, 예술가라는 정체성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들을 약간 지키고 싶다면,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라는 정체성도 언제든지 이제 발현시킬 수 있는 계기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기회는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어떤 단계로 이 정체성을 뭔가 지키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개인이 내 의지,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의 도움은 정말 필요해요. 그게 배우자의 응원이라든지 지인들의 관심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정말 육아를 조금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도움들, 나의 주변에서 내가 예술도 하면서 건강한 엄마일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어떤 연대가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 목소리를 좀 뭔가 정제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저도 엄마여서 너무 공감했어요 하는 예술가 분들도 뵀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 눈에 안 보였던 것 뿐이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되게 고마운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독립서점, 동네서점, 굉장히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독립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고,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제 서점 리스트들이 있어서 나의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서점에 이 책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